단순히 말로만 신뢰를 주겠다면 바른 발성, 좋은 톤으로 말하고 이걸로 해결됩니다. 어쩌다 한번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직장 내에서, 학교 내에서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만나야 되는 인간관계에서는 이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요. 살다 보면 잘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안 된다 소리를 먼저 해요. 근데 뭔가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은 다 저는 안 그런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일단 어떤 거든지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계속 빈틈을 찾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정말 찾다 이건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될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안 된다 소리를 먼저 해요. 진짜 나쁜 건 뭐냐면 내가 안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딴 방법을 찾아서 하면 나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못하게. 그래서 누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 쟤는 안 가까이 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죠. 속이 뻥 뚫렸던 거는 남의 전화를 엿들었던 건데 사실은 저희 출판 사업 하는데 크게 도와주고 계시는 인쇄소 전무님 차를 얻어 타고 어딜 가고 있었는데 전무님이 어딘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걸 받았는데 상대방이 왜 전화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를 정말 즉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딱 받자마자 네, 그 문제 말씀이시죠? 제가 이러이러하게 처리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대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래 화내려고 전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대방들이 어떤 일에 잘 모른다든지 불만이 생길 수 있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꿰고 있는 거죠. 솔직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 되거나 나의 어떤 상황을 설명해야 될 때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잘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내가 잘못한 것도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이 되는 변명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을 해결하고 극복해내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솔직히 얘기를 하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겸손이 이것도 웃긴 건데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이게 벼가 익어서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요. 진짜 벼가 익어보니까 다른 익은 놈들도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아직 안 익은 놈들도 위대해 보이는 거고 그래서 고개가 숙여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은 다 겸손해요. 저는 안 그런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이 뭐 어디 행운으로 성공했겠습니까? 다 자기 필드에서 진짜 미친 듯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했겠죠. 나이가 어리건 많건 상관없이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와 또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그 사람의 성공 뒤에 숨겨진 내가 안 본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과 노력을 내가 알기에 그 모습에 내가 겸손해지는 거고요. 내가 감히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자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설령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사람도 미친 듯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단지 기회가 안 와서, 단지 운이 없어서, 단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미 주변에서.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말로만은 해결 안 돼요. 단순히 말로만 신뢰를 주겠다면 바른 발성, 좋은 톤으로 말하고 이걸로 해결됩니다. 어쩌다 한번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직장 내에서, 학교 내에서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만나야 되는 인간관계에서는 이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요. 그래서 본질이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언행일치, 내 말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 말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 모습이 있어야지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나 이번 학기에 올해입부를 받을 거야. 그러면 올해입부를 받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올해입부를 받을 거야 라고 했으면 정말로 올해입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수준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과 그런 과정이 있어야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믿고 신뢰할 거 아닙니까? 나 담배 끊을 거야 라고 했으면 담배를 끊을 것 같은 노력이 있어야죠. 그 모습이 보여야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정말 노력을 했네. 멋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나 살 뺄 거야 라고 말했는데 다음날 콜라 마시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을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내 말을 뱉었을 땐 지켜야 됩니다.
성실함이야말로 어쩌면 유일무이한 재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전엔 제가 막 입사 지원하고 이러던 20대 무렵엔 성실하다라고 자소서에 쓰는 거를 자존심 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실하다는 건 뭔가 쓸 능력이 없는 애들이 쓰는 변명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를 들고 보니까 뭔가를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다? 그냥 그게 1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3, 4년 전에 다시 팔굽혀펴기를 매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팔굽혀펴기를 매일 그냥 한 개라도 하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근데 최소한 10개는 했었거든요. 근데 10개로 시작한 팔굽혀펴기가 하루에 한 5번, 6번 이렇게 했는데, 근데 5번, 6번을 몰아서 하지도 않았어요. 소위 PT 하는 사람들처럼 막 5세트 이게 아니에요. 아침에 한 번 하고 점심에 한 번 하고 오후에 졸리다 한 번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저녁에 한 번 하고. 그러면 그게 사실 운동은 아니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 했고 한 6개월 동안 이틀 빼먹었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6개월쯤 됐을 때 한 번에 제가 60개까지 했고 그거를 하루에 5번을 하더라고요. 그럼 한 번에 제가 300개를 하는 거잖아요. 몸도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고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정말 그것만 했는데 그 짧은 6개월이었을 뿐인데, 그래서 그냥 매일 하는 게 킹왕짱이고 그게 제일 어렵고, 어쩌다가 하루 팔굽혀펴기 100개 하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 100개를 한 달 동안 매일 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저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칭찬 클럽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 칭찬 클럽에 8월엔 30명이 있었고 9월엔 지금 50명이 신청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매일 칭찬 클럽 게시판에서 자기를 칭찬하는 글을 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는 글을 쓴 글에 댓글을 달아요. 너 이런 거 했어? 훌륭하다. 칭찬해.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저도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지식인사이드 나와서 100일만 나를 칭찬하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 댓글에 나 100일 동안 이거 시작할 거예요 라고 한 댓글은 많은데 저 100일 해냈어요 라고 한 댓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해드려야겠구나, 도와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칭찬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 실제로 30명 가운데 제 생각에 한 17, 8분이 30번을 다 성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상을 드릴 계획이에요. 9월엔 50명이 신청했는데 50명 중에는 제발 50분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고 있고요. 저 이 사람들한테 지금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 칭찬 클럽 해봤는데 지금 이제 보름 지났는데 실제로 느낌이 어떠냐? 너무너무 기분 좋고 자기한테 자존감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실제 고작 보름 매일 나를 칭찬했을 뿐인데,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게 모든 능력 가운데 성실함이 1등. 왜냐면 성실한 애는 그거 하나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 영어 못해요. 이제부터 하면 되겠네. 성실하니까. 나 엑셀 몰라요. 이제부터 하면 되겠네. 성실하니까. 성실한 애는 그냥 뭘 시켜도 할 수 있어요. 만들어져요. 확실해요. 저 안 성실해요. 저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도 딱 팔굽혀펴기 하면서 성실이라는 거의 효능에 대해서도 깨달았고, 이게 나를 이렇게까지 바꿔주는구나. 나의 자존감, 나의 자신감,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해낼 수 있다라고 마음먹게 만드는 힘이 생기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저는 팔굽혀펴기 300개를 20대에 군대에 있을 때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40대 중반에 했다니까요. 정말 너무 좋았고 너무 뿌듯했어요. 물론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 했더니 팔꿈치가 아파서 지금은 그만뒀어요. 근데 그걸 내가 다시 했다는 게 그게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최근에 본 사람들 중에는 책 많이 본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좀 무식하게 많이 봤더라고요. 진짜 막 1년에 200권씩 읽어 제끼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한 권을 10번, 20번씩 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책이 정말 내용이 좋고 내가 이 책에 있는 모든 걸 뽑아 먹어야 되겠다,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걸 10번, 20번씩 돌려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노력들이 저한테 좀 크게 와 닿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도 성실함인데, 아까 얘기했던 성실함의 연장이기도 한데,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꾸준한 게 최고예요. 그거를 얼만큼 꾸준히 장기간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 여기에 많은 게 갈리더라고요. 성공이라는 말의 의미도 사람마다 참 다양한 의미가 있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도 정말 많습니다. 다양해요. 이것들 중에 뭐가 하나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 말하기 스킬도 꼭 필요한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성공을 뭐라고 뽑는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성공의 가치에 인간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말, 스피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평생 쓰는 거잖아요. 내가 취업을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팀장 승진할 때는 그때 한 번 더 필요하고요. 임원 승진하면 또 필요하고요. 더 승진하면 이제 회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도 필요하고요. 모든 걸 은퇴한 다음에는 나의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 또 필요합니다. 일단 행복하려면 일과 관계없이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죠. 그러니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할
할게 라는 생각보단 그냥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스피치 연습을 해서 지금부터 하루하루가 생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내내 행복하게 사는 게 저는 훨씬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스피치와 함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